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예고에 전 세계가 들끓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은 미국에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특단의 초강수 검토를 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나오는데요. 한국 기업들이 만약 이렇게 자금을 걷어들이면 미국 경제에도 상당한 충격을 줄 것이라는 경고가 제기됩니다. 도대체 왜 한국의 영향력이 이렇게 클까요? 이러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전략이 이번 사태 신의 한 수가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 사례를 보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주는 유럽의 강력한 반격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압박을 퍼부으며 더 큰 경제권일수록 스스로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한 대가로 공정한 관세를 물리겠다라고 호언장담했죠. 미국 측은 동맹국조차 예외 없이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은 대부분의 유럽산 제품에 기본 15% 이상의 관세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EU 측 통상 책임자가 10% 관세를 기준으로 절충을 모색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돌연 소셜미디어에 30% 관세를 예고하는 서한을 올리며 판을 뒤엎었습니다. 약속을 밥 먹듯 뒤집는 이러한 예측 프로 행보는 단순한 협상 전략을 넘어 트럼프 특유의 의사결정 방식임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과 협상 테이블에서 11% 관세로 합의해 놓고도 정작 백악관에 돌아가서는 20% 관세를 제멋대로 발표해버린 전례가 있습니다. 보통은 실무진 협상이 끝나면 그대로 확정되는 법인데 트럼프 시대에는 참모들이 협상을 마무리하고 와도 대통령이 SNS 한마디로 뒤엎어버리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경우에도 G7 회의에서 적정 관세 수준에 합의했다가 돌아서자 트럼프가 35% 관세를 매겨버려 상대를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무모해 보이던 트럼프의 관세 폭주에 마침내 유럽연합도 본격적인 반격 준비에 나섰습니다. 처음엔 조기 타결을 선호하던 독일마저 이 프랑스 등 강경파 국가들과 보조를 맞추기 시작했는데요.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그대로 두는 데다 제약 품목의 최대 100% 관세까지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그간 미국 편을 들던 독일도 이 등에 칼을 맞은 듯 즉각 입장을 바꿨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미국이 정한 8월 1일 협상 시한을 앞두고 구체적인 보복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미국 기업의 유럽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한편 항공기, 위스키, 땅콩, 버터 등 약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유럽연합 측은 아직 당장 보복 조치를 발동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지만 최후의 수단인 안티코오션, 이 경제적 강입 대응법 발동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안티코오션법은 EU가 외부의 경제적 압박에 맞서 처음으로 사용을 검토하는 제재 수단으로 이 경제 보복에는 경제 보복으로 맞설 수 있다라는 EU의 이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루 평균 교역 규모가 5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EU 간 충돌은 글로벌 공급망에도 큰 파장을 미칠 중대 변수로 전망됩니다. 게다가 유럽뿐만 아니라 브라질, 일본 등 여러 나라들도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 맞춰주던 글로벌 기조가 이제는 정면 대응으로 급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을 뺀 국제사회 전체가 트럼프의 관세 횡포에 집단 반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도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 회수설인데요. 미국의 제조업 투자를 가장 많이 해온 나라가 한국인데 정작 한국 기업들이 그 투자금을 걷어들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경제 불안 속에서 대한민국 재계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8월 1일로 예정된 한미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미국 측 요청에 따라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미국 내 추가 투자 계획안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기업이 미국으로 들어와 생산하면 관세도 깎아주고 세금 감면도 해주겠다라고 구두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도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크게 기여해온 만큼 이를 지렛대 삼아 한미 관세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겠다라는 전략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삼성, SK, 현대차, LG 등 국내 대기업들은 당초 계획에 더해 미국 내 생산 라인 증설 등 추가 투자 가능성까지 검토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품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는 25%, 철강과 알루미늄에는 50%의 높은 관세가 이미 부과되고 있습니다. 철강은 가전제품의 핵심 원재료인 만큼 현대차와 LG 등 관련 기업들은 이런 관세로 직간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죠.
LG전자의 경우 미국 테네시주의 대형 가전 공장을 운영 중인데 미국이 멕시코산 제품에도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멕시코 공장이 있는 LG전자는 미국 내 생산 라인 확대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역시 미시간주, 오하이오주, 테네시주, 조지아주, 애리조나주에서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가동하거나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각 그룹들은 추가로 투자 여력이 있는 사업 분야를 점검해 미국 측에 제시할 계획까지 마련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또한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370억 달러를 투자해 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데 현재 건물 골조 공사는 끝난 상태이며 내년 말 가동을 목표로 핵심 장비 반입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도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전기로 제철소 건설을 추진 중이며 포스코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 투자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이처럼 트럼프 관세에 대비해 각양각색의 전략적 대응책을 모색하고 나섰습니다. 세계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이야말로 미국 경제에 지대한 공헌을 해온 나라라고 입을 모읍니다. 그만큼 트럼프 입장에서도 한국의 투자에 만족할 법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의 행보는 전 세계 다른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본과 대만 등 아시아 경쟁국들은 한국 기업들과 겹치는 분야가 많고 이 독일, 프랑스 등 유럽도 미국 시장에서 한국에 밀릴까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움직임 자체를 예의주시하고 있죠. 그런데 정작 한국 내부에서는 더 이상 미국 투자 확대가 어렵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기한 관계자는 지금 한국 기업들 입장에선 대규모 추가 투자는 여력이 안 된다고 토로했습니다. 사실 현대차 그룹만 해도 2028년까지 210억 달러, 우리 돈 30조 원에 달하는 미국 투자 계획을 이미 발표해 놓은 상태입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 역시 조건만 좋다면 투자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지금까지 한국은 미국에 워낙 많은 투자를 해왔고 현재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나라이기도 하다라며 이제는 침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 기업들은 이미 미국에 할 만큼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업들이 추가 투자에 신중한 것은 자금 부담 때문만이 아닙니다.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행보와 바이든에 이어 이 정책이 일관성 없이 뒤바뀌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약속을 믿기 어렵다는 인식이 세계 전반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부가 오늘 한 약속을 내일 뒤집어버리니 이 기업 입장에선 장기 계획을 세우기가 불가능해진 것이죠. 약속을 밥 먹듯 어기는 미국의 분위기는 기업들에겐 투자 결정을 가로막는 이 최대 불안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베트남과의 관세 협상에서 이 실무진이 합의한 내용을 하루아침에 뒤엎고 20% 관세를 매기면서 예측 불허의 대명사로 불리게 되었고 이러한 형태는 미국 정치권에서조차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미국 정부의 행보가 갈수록 예측 불가능해지고 이 신뢰도는 하락하고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트럼프로 정권이 넘어오며 정책이 손바닥 뒤집히듯 바뀐 점도 기업들에겐 큰 리스크가 되었습니다. 애초에 한국이 미국의 배터리와 반도체, 자동차 공장을 짓도록 만든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 같은 정책이었는데 이 정권이 바뀌자 트럼프는 마치 그 약속이 없었던 양 대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입니다. 한국이 그렇게까지 미국에 협력하고 투자를 해줬는데 이 트럼프는 여전히 관세 폭탄과 이 방위비 10배 증액을 입버릇처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한국 재계에서는 지금 아무리 큰 돈을 들여도 나중에 언제 뒤통수를 맞을지 모른다라는 냉정한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결국 미국 정부의 신뢰할 수 없는 태도는 한국 대기업들로 하여금 최악의 경우 미국에서 발을 빼는 초강수까지 염두에 두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일부 기업들은 그런 가능성을 슬슬 저울질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미국 공장의 건설을 중요한 장비 반입 직전 단계까지만 맞춰놓고 향후 투자를 어떻게 할지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자국 기업인 인텔, 마이크론에는 각종 혜택을 몰아주면서 한국 등 외국 기업들이 이 칩스 보조금을 받는 데는 까다로운 조건을 달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미국 현지에서 드는 인건비도 한국의 몇 배나 되다 보니 미국에서 장사하려면 한국보다 돈을 몇 배는 더 써야 한다라는 푸념도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보조금을 미끼로 한국에게 기술 공유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주는 대신 첨단 반도체의 기술을 우리와 협력하자라는 식의 압박을 가해 자칫하면 한국의 핵심 기술마저 미국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미국 투자를 줄이고 국내로 복귀하는 시나리오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삼성뿐만 아니라 대만 TSMC 등 다른 해외 기업들도
투자 철수나 지연을 고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만약 미국이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고율 관세를 밀어붙이고 한국 기업들이 이래선 도저히 미국에서 남는 게 없다라고 판단할 경우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실제로 기업들은 한 나라의 정책 리스크가 크면 생산 거점을 다른 곳으로 분산시키는 게 상례입니다. 트럼프의 임기만 잘 견디며 다음에는 정책 기조가 바뀔 거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본인도 아직 관세 폭탄의 여풍을 실감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가 멕시코산 토마토에 17%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는데 미국 내에서 소비되는 토마토의 3분의 2가 멕시코산입니다. 그렇게 되면 피자나 햄버거 등 서민 음식 가격이 50% 넘게 뛸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미국인들의 장바구니 물가가 폭등하면 트럼프에 대한 민심도 급속히 돌아설 테고 그의 관세 드라이브도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알기에 한국의 대기업들은 지금 섣불리 투자 실탄을 투입하기보다는 상황을 관망하며 시간을 버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세가 철회될 여지가 생길 때까지 투자를 지연시키며 버틴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미 상당수 기업들은 미국 일변도의 투자 대신 생산 거점을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굳이 미국 시장에 목맬 필요가 없다. 더 이상 미국에 협박당하지 말자라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극단적으로는 브릭스 같은 신흥 경제권과 손잡는 방안까지 거론됩니다. 물론 한국 입장에서도 미국 시장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기에 이미 발표한 투자 계획까지 당장 접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대차 그룹도 밝혔듯 2028년까지 예정된 21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차질 없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벌어지는 고관세 압박은 추가적인 새 투자를 망설이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우리 기업들 사이에서는 일단 미국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신중론이 팽배해졌습니다. 이재명 정부도 성급하게 미국과 관세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이 이미 초강경 대응으로 돌아섰고 심지어 투자 철회나 보복 관세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마당에 한국만 덥석 양보할 필요는 없다는 계산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미국 내 물가 압력이 커지면 결국 대다수 관세 조치가 무산될 공산도 높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한민국 재계는 트럼프의 관세 폭주와 미국 정책의 불확실성 속에서 신뢰 중시 외교와 전략적 버티기라는 두 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미국 요구에 끌려다니지 않고 우리 기업들의 생존과 고객을 최우선에 놓으면서 가장 유리한 협상 지점을 찾아나가는 모습입니다. 일본 언론도 이러한 한국의 태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한국은 미국에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국가 중 하나인데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신중 모드로 전환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막무가내 관세 정책은 시간이 갈수록 불리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간 가장 협조적이던 한국마저 속도 조절에 나서자 미국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일각에서는 한국의 이러한 실용적이고 차분한 대응이야말로 향후 정세를 바꿀 신의 한 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이처럼 속도 조절하며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전략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